자, 오늘이 특집 사건 반장이다 보니까 조금 다채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계엄군 총구 잡고 호통입니다. 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계엄군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뭐 아수라장이 됐었는데 바로 그때 그 민주당 안규령 대변인의 그 행동 화제가 됐었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저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나서요.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기 위해서 국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4일 자정쯤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계엄 선포에 항의하기 위해 나온 국회의원, 시민, 정당 당직자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계엄군이 더불어민주당 안규령 대변인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안 대변인이 총구를 붙잡고 뿌리치면서 부끄럽지도 않냐 이렇게 소리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도 저 뭐 좀 말씀 주시죠. 뭐 저 상황들 많은 분들 특히 해외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안규령 대변인이 BBC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머리로 뭐 생각하고 계산해서 이걸 어떻게 했다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봐도 뭐 현장에 있지 않은 제 입장에서도 군인들이 저렇게 들어오고 있고 총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뭐 내가 이번에 총을 잡으면 뭐 세계적으로 알려지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이거 막아야 된다. 여기서 막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뿐이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몸을 던져서 막았다는 거고 군인과 밀고 당기면서 실랑이를 벌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뭐 CNN 같은 곳에서 보도를 해서 한국의 여성 정치인이 언론에서 정치인으로 변한 정치인이 계엄군에게 몸으로 저항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라는 소식을 또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안규령 대변인만 계엄군과 맞섰던 게 아닙니다. 자, 어제 잠깐 말씀으로만 전해드렸는데 자, 저 계엄군과 서로 마주보고 있는 저 화면 왼쪽 위 좌상단의 저 남성 바로 여기 계신 분입니다. 예, 저분 지금 예? 말씀 좀 주시죠. 저 때는 이제 저 여의도는 아니었고요. 저 당시 다른 유튜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 새벽 시간대에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갔던 방송국 입구에 한 1개 분대 가량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사실은 조금은 상황이 달랐던 게 저기는 이제 들어오는 군인들을 막으려고 저항하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군인들이 막고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 또 사람들이 많이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새벽 12시 한 40분, 50분에 저 혼자 내렸는데 군인들만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좀 무서우셨죠? 물론 다툼은 없었고 잠시 후에 국회에서 이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무섭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굉장히 저 사람들이 뭐 위압적인 목소리를 내서가 아니라 상황 자체에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내가 완전 군인이라는 군인들과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야 되지? 왜 저 사람들을 나에게 여기를 아직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 상황 자체를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예. 자, 박 변호사님, 예. 군 장교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사격을 잘하거나 뭐 그러진 않는데 뭐 권총 같은 것도 했던 이제 기억이 나긴 한데 소령 출신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제 군에 있으면서 이 사실 좀 무섭기는 해요. 그 실탄이 이제 저 삽탄이 되는 건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공포탄인지 실탄인지 거기 들어가 있으면 저건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안기령 부대변인이 막 그걸 뭐 인지하고 했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갔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은 제 군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불안하고 저기서 혹시나 발포가 됐거나 했었으면 아주 뭐 끔찍한 상황이 됐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수상한 네이버입니다. 자, 요새 뭐 챗 GPT 등등 생성형 인공지능 정말 똑똑하고 트렌드 반영도 빠르죠. 자, AI에게 이번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이 답이 나왔을까요? 한번 보시죠. 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질문을 입력했더니 문의하신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을 알려줘. 다시 입력했더니 말씀하신 내용은 허위 사실로 유포시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까지를 했어요. 아니, 비상계엄 선포 5천만 국민이 다 봤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허위 사실 유포?
네, 해당 답변이 나온 건 네이버의 인공지능 서비스 클로바 X입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입력하면요. 문의하신 내용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정보는 허위사실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오픈AI가 만든 챗GPT는요. 같은 질문에 국회의 동의 없이 진행된 조치라면서 해당 사태는 법적 정당성 또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고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하하. 자,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이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당연히 네이버 측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 계엄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아직은 인공지능이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현재 진행됐던 일들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자사의 AI 모델, 네이버의 AI 모델은 이미 기존에 벌어졌던 데이터들을 축적해 놓고 있던 걸,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바로 일어난 일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기능을, 검색 기능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계엄령 선포 당시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이런 포털 사이트 접속장애 발생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엄령 선포 당시 뉴스 댓글 작성과 카페 접속 등 일부 기능이 마비되며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뉴스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네이버 뉴스 댓글이 트래픽 급증으로 비상 모드로 전환되기도 했고 또 사용자들이 그래서 댓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불안함을 느낀 시민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가입을 유도하는 글이 SNS 등을 통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기막힌 평행 이론입니다. 자, 이번 이 계엄령 선포 사태와 관련해서 온라인에서 떠돌던 글이 있었는데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2016년과 2024년의 기막힌 평행 이론. 자,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 발표, 그리고 올림픽 파리 성적, 또 작가 한강 씨의 수상, 그리고 페이커의 롤드컵 우승,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까지. 자, 이게 모두 맞다면 네. 자, 양 변호사님. 네, 지금 이게 원래는 말이죠. 네. 이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직후에 돌던 그런 짤인데 이때만 해도 그냥 하하 웃고 말았거든요. 네. 이거 마지막 퍼즐이 이렇게 사실 저도 몇 번 온라인에서 저런 것들이 돌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하필 정말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물론 그때 있었던 일하고 똑같은 일을 찾아내면 저보다 훨씬 많겠지만 저기 나와 있는 것들이 하나같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한강 작가의 북커상을 수상하고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다라는 건 정말 있기 어려운 일이었던 거고, 하필이면 뭐 콜드플레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룹이 같은 시기에 또 그 콜드플레이가 정치적으로 또 민감한 이슈들을 많이 좀 자기들의 입장을 밝히는 그룹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그룹이 내한한다는 것도 똑같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출마 내지 당선을 이미 올 봄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선됐잖아요, 실제로. 당선이 됐고, 다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맞춰지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 다른 점이 있긴 하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계엄과 관련된 검토된 문건은 나왔지만 계엄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엄을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이거 참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웃픈 일이에요, 이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뭐 평행 이론이다, 뭐 우스갯소리다 이렇게 하기는 저는 앞으로가 더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냐에 따라서 정말 똑같이 갈 수도 있고 2016년하고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갈 수도 있고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계엄령 선포를 예언한 유튜브 댓글에 성지 순례가 이어졌다는데 그것도 무려 석 달 전에 말이죠. 네, 맞습니다. 충암고 입시 설명회 댓글에 달린 댓글인데요. 충암고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종선 777 사령관들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 알고는 계셔야 미리 대비하실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댓글은 게시 당시에는 큰 이목을 끌지 못했지만요. 윤 대통령이 실제로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이후에 급속도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충암고 유튜브에 올라온 최근 게시물이 아니라 2년 전 영상에 뜬금없이 댓글을 남겼다는 점도 관심을 끌었는데요.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한국도 NO! 자, 이번 계엄령 선포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정말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그 후폭풍이 세계 곳곳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보시죠. 자, 여기는 태국 현지의 환전소에 붙어있는 공지문인데요. 번역해드리자면 한국 내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원화를 받지 않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망신 도구 망신입니까? 네. 아니, 원화가 태국 바트화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 계엄령 선포됐기 때문에 아마 계엄령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났거나 전쟁에 준한 상황이 지금 됐다고 보는 거고 인플레이가 되는 거죠. 전쟁이 나면 환율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려되기 때문에 모든 태국의 환전소는 아닙니다. 일부 환전소에서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원화 가치가 폭락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환전 안 하겠다. 선제적 조치를 한 겁니다. 모든 환전소는 아닙니다. 일부 환전소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창피한 거죠, 사실은. 창피한 거죠. 창피스러운 거죠. 예. 태국한테 이런 망신을 당합니까? 예. 아니 그렇죠. 태국 자, 우리나라 하면 밤에 술 먹고 길거리 누워서 자도 안전한 나라. 치안이 정말 장점 중에 장점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 각국에서 한국 여행 주의하세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세계 주요국이 한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여행안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 권고 관련 수준을 1단계에서 2단계인 더욱 주의 기울이기로 상향을 했습니다. 심각한 안전 보안 문제가 있는 국가가 대상이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또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한국 여행에 대한 경고를 발령을 했습니다. 또 영국 외무부는 국가별 여행 권고 사항 중에 한국에서 계엄 선포 후 전개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정치적 시위를 피하라는 경고문을 게재를 했고요. 미국 국무부는 한국 여행 권고 수준을 기존으로 유지하기는 했지만 권고 페이지에 주한 미 대사관의 경보 메시지를 링크로 표시를 했습니다. 또 이외에 필리핀, 말레이시아도 한국 여행 주의를 당부를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이어갈게요. 한국인들 미쳤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도 이번 사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는데 해외 SNS에서 화제가 된 영상 보고 오시죠. 자, 계엄령 선포 당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차에서 내리자마자 빠르게 저렇게 달려가더니 갑자기 국회 담을 날렵하게 훌쩍 뛰어넘기 성공. 예, 넘었어요. 자, 그리고 올해 나이 67, 우원식 국회의장도 출입구가 막히니까 1m 남짓의 국회 담장을 저렇게 넘는 거죠. 자, 양 변호사님, 참 할 말 아닙니다. 참 이게 일단 이 해외에서 놀란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할 말을 더 할 것 같은데요. 저렇게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직접 방송을 하고 있다가 이 담장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라이브 방송으로 봤고 그거를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면서 야 무슨 한국은 체력 테스트로 이게 국회의원 뽑냐 어떻게 이 국회의원이 무슨 특전사 요원보다 나은 것 같다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였고 지금 아까 사진에 보신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장도 차에서 내려서 1m가 넘는 국회 담장을 직접 넘고 바로 본청으로 가서 국회에서 이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있어서 선거와 의결하기 위한 준비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이고 입법부를 지금 맡고 있는 하나하나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경찰이 국회를 막아서 담장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이건 정말 사실은 놀랍기도 하지만 우픈 일인 겁니다. 예, 오늘 진짜 우프다라는 말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엄령 선포되자마자 바로 뛰쳐나왔던 시민들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사태가 6시간 만에 일단락됐다는 소식을 접한 해외 누리꾼들은 이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 한국 국민 수준에 매우 놀랐다.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누리꾼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의원들이 달려가서 벽을 오르고 국회로 진입해서 바리케이트를 쌓았다며 이후 법안을 만들고 계엄령에 반대표를 던진 게 한두 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미친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요. 군대에 맞서 시위
시위한 시민들에게 감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국민 500명 중에 1명만이 총을 소유하고 있는데 몇 시간 만에 군사력으로 체제 전복을 시도했던 우익 정부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또 다른 누리꾼은 시위 중에도 국가의 재산이나 자동차를 부수거나 태우지 않는 시민들이 대단하다면서 군인 중 그 누구도 시민을 쏘지 않은 것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한국인들 미쳤다. 저는 저런 이게 아니었어. 폼이 미쳤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정말 불행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 불행한 일이 불상사 없이 마무리된 거는 사실은 이 시민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 뛰어나와가지고 그것을 막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군인들, 뭐 특임대, 707 특임대를 비롯해서 군인들도 그 안에는 민주 시민입니다. 제복을 입고 있고 군복을 입고 있지만 민주 시민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당한 명령인지 부당한 명령인지 내가 어떤 임무 수행을 해야 될지 그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불상사 무력 충돌로 가지 않았고 그 모습들이 생중계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서는 국회의원들이 담도 넘기도 하고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어쨌든 안에 들어가가지고 가반을 해가지고 계엄을 해제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이 생중계되고 해외에 봤을 때는 야 계엄이 선포됐고 그 상황에서도 저렇게 민주적으로 아무런 불상사 없이 해결됐다. 그래서 우리 보고 폼이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약탈도 않고. 약탈도 안 하고 뭐 불이 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